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하나는 초기 세팅 값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에 세팅을 잘못 해놓으면 내가 아무리 또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어떤 세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장사를 할 때 이제 입지를 선정하잖아. 근데 보면 뭐 나도 내가 망한 건 아니었지만 알다시피 2층 무걸리 자리 들어갔잖아. 싸다고. 그때 내가 25살이었단 말이야. 돈도 없었고 싸다고 이제 그 자리를 무턱 들어갔던 건데 심지어 건물주도 성향이 안 좋았어. 나중에 막 시비 걸고 그랬잖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 5년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는 5년이었으니까 지금 10년인데. 근데 2층에 싸다고 골목에 2층에 창업을 했는데 장사는 잘 됐잖아. 대박은 났잖아. 대박은 났는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서 나랑 비슷한 카피 아이템들이 나오고 이제 메인대로 더 좋은 자리에 메인대로에 이제 가게 나랑 경쟁업체들이 생기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 가게 사장님이 직원으로 오토 돌리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야.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팔아봤는데 이 자리에서도. 근데 그때 내가 느꼈어. 이게 어느 순간 아이템이 독보적이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사실 독보적인 게 어딨냐. 거의 다 카피가 엄청 빠르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일단은 자리가 밀려버리니까 이제 아이템이 소비자들한테 다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자리에서 밀려버리는 거지. 당연히 이제 골목으로 들어온 것도 그거였는데 거기다 심지어 난 너 좀 안 좋았던 게 또 2층이었잖아 골목에서. 지금도 그 자리 공실이거든. 나 나간 이후로 두 명이 망해 나가고 그다음 아직도 지금 1, 2년째 공실이야. 그 공실에는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초기 세팅 값을 만약에 그런 데로 들어가면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것만큼 또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입지를 세팅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 선정이지. 이제 술집이잖아 지금 물어본 게. 술집은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유행성이거든. 대부분 이제 자기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물려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이게 또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유행성이야. 내가 그걸 알아서 나는 이거 내가 매출 띄워놓고 권리금 받고 난 빠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어떻게 돼? 그게 되려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야지. 내 매몰 비용이 뭘 하나 차리면 무조건 1억 넘는데 대부분. 맞아. 집기 들어가고 뭐. 집기 들어가고 인테리어 들어가고 에어컨 들어가고 갑자기 뭐 주방 뭐 하고 이러면 무조건 1억 넘는단 말이야. 맞아. 통상적으로 푸차하면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지. 내가 언제쯤 엑시스를 하고 내가 몇 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한두 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각이 쓰는데 대부분 유해 술집을 아이템 고를 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줄 서고 뭐 매출 1억 나온대, 뭐 장사 잘 된대. 그러면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아니라 아이템 수명이 이게 얼마나 될지도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경쟁업체 점주님이 이제 우리 아이템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서 문의하신 적이 있는데 창업할 매몰 비용이랑 이 아이템 수명이 몇 개월, 몇 년일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초기 세팅값 두 가지 얘기했잖아. 자리를 봐야 되고 잘 아이템 선정을 해야 돼. 잘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술집은 유행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템 고를 때 일단 유행성적인 부분을 정말 잘 판단해야 돼. 아이템 선정은 또 술집이니까 이게 유행성 내가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얼마를 하고 이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과연 내가 이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일지 이거를 판단을 잘 초기 세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망하지 않을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창업을 한 이후에 제일 문제가 이제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망하는 이유 중에 이거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난 거의 80%라고 보면 돼 솔직히. 사실 이거 되면 다 되는 것 같아. 이거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척도가 있는데 통계가 있는데 초기에 이제 가맹점 교육 오신 그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의 수명이 결정되더라고. 물론 성적이 안 나오는 매장들은 안 나오거나 과거에 이제 폐업했던 매장들 내가 생각을 해보잖아. 직원들이 한 달도 일을 못해. 이제 월급 주면 알아서 기계처럼 일하는 줄 알아. 술집은 더군다나 그러지 않거든. 술집이라는 건 뭐야? 결국은 또 여기서 일하는 애들도 대부분 술을 좋아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또 술이라는 게 뭐겠어? 술이라는 게 유대감을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치잖아. 근데 술도 한 잔 먹으면서 고민도 좀 들어주고 사는 고민도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뭐 유대감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뭐 알바들한테도 편하게 진짜 뭐 언니 오빠처럼 뭐 약간 그렇게
좀 유대감을 좀 뭐 아니면 형처럼 그런 유대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망한 가게를 좀 보면 직원을 또 많이 뽑아놨어. 알바랑 많이 뽑아놨는데 사장이 일을 다 해. 그리고 가르치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알아서 해주길 바래. 근데 애들이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농땡이 피는 게 아니라 지시를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알아서는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알바가 할 수 있는 메뉴, 뭐 메뉴라든지 간단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바를 좀 맡기면 되는데 맡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맡길 줄을 모르니까 혼자 뛰어다니다가 혼자 지치고 막 혼자 화내는 거야. 그러다 또 혼자가 돼. 다 떠나고. 직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걔한테 뭐라고만 하더라고. 맨날 욕만 먹으면 거기서 당연히 일하고 싶겠어? 아니지. 아니 너 그 상권에 술집이 거기밖에 없나? 나가지. 일할 수 있는 데들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사장은 또 혼자 피폐해주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손님 오면 또 싸가지 없어. 그냥 손님 들어오면 쳐다도 안 봐. 앉으세요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야. 그런 것들도 내가 봤거든 몇몇. 거나 계속 끌고 갔잖아. 그럼 나중에 사장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알바애들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같이 술이라도 한번 먹고, 회식이라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편으로 잘 만들고, 자기 매장이 잘 되게끔 퇴사하고 나서도 뭐 연락도 오고 사장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사장님이 잘 만들어야 가게를 1개, 2개, 3개, 4개 하고 내가 편하게 가게를 맡기고 누군가한테 내가 새로운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시간을 갖거나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건 난 80% 사람 관리. 이것만 잘하면 충분히 나는 장사 잘할 수 있다고. 생각보다 자기 가게 음식 안 먹는 거 알아? 그래? 안 먹어. 아. 1년 동안 거의 몇 번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난 그게 지금 손님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직영점도 있잖아. 내가 그래도 한 달에 2번, 3번은 가보려고 하거든. 가면은 나도 놀래. 뭐야, 왜 맛이 왜 이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손님들 얘기도 들어. 반대로 너무 맛있다 하시는 얘기도 있고, 야 별론데라고 하는 것도 있어. 뭐 먹었어, 메뉴를 먹었는데 이건 소스가 안 들어갔어. 근데 사장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인지를 못하고 손님한테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럼 그거 먹고 재방문하겠어? 그 사장님들 중에, 술집 사장님들 중에서 자기가 만든 메뉴 자주 먹는 사람 거의 없을걸. 특히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메뉴 퀄리티 체크도 굉장히 좀 중요해. 그러니까 둘 다 안 하면 최악인 거야. 사람 관리도 못 하는데 음식도 체크 안 한다? 폐업을 향해 이미 그 가게는 내놨을 거야. 여유자금. 또 여유자금이 너무 없이 한 2천 정도 있어야 되거든. 여유자금이 2천, 인건비도 줘야 되고 내가 뭐 그 돈에서 마케팅도 좀 태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출을 빡빡하게 갚으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잡으면 이자만 낼 수 있잖아, 잠깐. 맞아. 차라리 이자를, 물론 뭐 주주대출 이자가 없어도 장점인 건 맞지만 너무 많은 돈을 받아버리면 그걸 분할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에 자리 잡히기 전에 매달 이제 지급액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 매달 지급액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가뜩이나 아까 말했던 사람 관리도 못해, 메뉴 관리도 못하는데 여유자금까지 오잖아? 그러면 끝난 거야. 거기서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여유자금 이런 부분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망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 성공은 둘째 치고 그래? 내가 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자리가 안 좋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손님을 땡겨올 수 있을까? 뭐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입주에서 안 했던 어떤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손님이라도 진짜 물어오든가 전단지 뿌리면서. 대부분 그런 사장님들 거의 없거든. 진짜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 옆에서 안 좋은 자리에 경쟁업체가 하나 있잖아. 전단지로 손님을 계속 땡기더라고, 그 위치로. 근데 나는 그건 되게 또 리스펙해. 그런 부분들은. 그러네. 아, 잘한다. 다리가 조금 더 빠져도 저렇게라도 하는구나. 그러고 보면서 나도 감명을 좀 받고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사람 관리가 좀 못해. 그러면은 반대로 그 상권에 뭐 밥집이든 어제는 일 끝나고 내가 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오래 장사하신 사장님들이 있어. 그 사장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되거든. 아, 사장님 제가 이런 것들, 사람 관리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사장님 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또 늦은 시간에 사장님 계시면 또 그런 거 또 잘 팔아드리고 하면은 알려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건 진짜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나도 내가 거기서 장사할 때 있잖아.
나랑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지만 그때 성공하신 사장님, 지금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오면은 내가 그냥 피자고 뭐고 그냥 내가 다 주면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러고 A4용지 앞에 꺼내놓고 볼펜 들고 앉아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디자이너도 못 써. 예를 들어 나 컴퓨터 학원 다녔잖아. 인테리어 부족해. 그럼 내가 구상이라도 하잖아. 뭘 페인트라도 발라보려고 하든가 뭐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아둥바둥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모르니까 어떻게라도 내가 가게를 지속적으로 영업을 열어야 된다. 나 옛날 가게 그 외관에 불 붙었던 적 있어. 불 붙어서 소방차 왔었잖아. 그때도 어쨌든 당연히 이제 불 다 진압되고 해서 그때도 간판 끄고 60이라도 팔았어. 알바랑 둘이서. 그래서 가게도 절대 안 닫았고. 나 가게 할 때, 장사할 때는. 나는 그게 생업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망하지 않겠다. 성공까지는 오케이. 둘째라 치고 내가 망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현타 오면은 포기하는 거야, 사장님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야. 방금 말한 대로 입지에 대한 어떤 장사를 하기 전에 어떤 세팅 값을 잘 설정해 두는 것과 그다음 운영 관리 능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되는 가게에서 좀 운영을 내가 해봐야지. 해보고 야, 얘 없으면 안 돌아가겠다 정도까지 좀 된 능력이 있으면은 되게 유리하지. 알바와 직원의 마음을 사는 자, 가게를 하나 더 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